자, 먼저 단기 유망주는 일단 뭐 연초에 어쨌든 지금 대비 한 20%는 뜰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종목들을 준비하셨는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들어주시죠. 자, 우리 한옥수 대표님은 발광. 네. 앞에 이제 초성이 네. 지읒 니얼이 아니고 네. 반짝반짝. 네, 자체 발광. 뭐 하여튼 뭔가 좋은 종목을 준비했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동근 대표님은 미오도 다시 한번 이 종목 뭔가 좀 시장에서 뭐 좀 많이 왕따를 당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김동희 대표님은 네. 우리가 남이가 좀 전에 저를 그렇게 막 달bom을 주시더니만 이제 또 우리가 남이가 하고. 자, 왜 이런 키워드를 준비하셨는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 분 파트너께서 준비한 종목 테라젠 이텍스, 일침 머티리얼즈, 탑 엔지니어링인데요. 자, 도대체 이 종목들하고 그 키워드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욱석 소장님, 예. 탑 엔지니어링, 발광. 무슨 뜻일까요? 뭐 OLED를 말하는 거예요. 자체 발광. 자체 발광.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단 이제 뭐 사실 우리 자체 발광 요즘 뭐 젊은이들 사이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많이 오고 가는 상태인데 그만큼 일단은 이 OLED라는 것이 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폰 그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게 보면 애플이라든지 화웨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이런 업체들을 보면은 지금 대다수가 이제 LCD에서 OLED 쪽으로 옮겨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TV라든지 또는 자동차 일단 이런 이제 그 빛을 발하는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전부 이제 고급화돼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일단 본다면은 사실 OLED는 네. 이제 미래라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자, 우리가 뭐 OLED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올해보다 내년 좋을 거다라고 다들 또 전망도 하고 계시고, 또 거기다가 또 연초에 워낙 뭐 우리가 2020 CES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를 시작으로 네. 해서 또 이 IT 쪽으로 약간 관심을 모을 만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단기 유망주로 이 IT 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또 때마침 탑 엔지니어링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앞서 지금 차트 나가는 거 보니까 네. 역시 힘이 최근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한 힘이 좀 느껴집니다. 뭔가 힘이 있을 때는 그만한 기대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안고 있는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님께서는 좀 전에 키워드가 뭐였죠? 미오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미오도 다시 한번. 어떤 산업이 뭐 보통 화장품 아니면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일 것 같긴 한데 예. 어떤 산업일까요? 예, 2차 전지 쪽입니다. 일침 머티리얼즈인데 뭐 사실 2017년도에 2차 전지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2018년 뭐 올해까지 뭐 계속 기대감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상당히 이제 역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가 오늘 장 마치고 아마 나온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12월 4일하고 6일 사이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중국 쪽에서 날아온 소식이 2016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중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물론 이제 이 내용은 뭐 자기네들이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중국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는 일단 이제 중국 당국 쪽에서도 한국에 대한 어떤 규제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풀릴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다.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실적으로 그렇게 세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걸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좀 호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한번 나왔습니다. 네, 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죠. 네, 전기차 배터리용 일렉포일 쪽 지금 글로벌 넘버 원 기업이고요. 워낙 지금 뭐 공장 증설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딸려가지고 앞으로 뭐 미래의 실적 좋아지는 거는 이거는 뭐 다른 시장에서 의심을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미리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쉬고 있는데요. 이제 뭔가 한 해 푹 쉬었으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또 뜨지 않을까. 특히 연초에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기대 섞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을 타이밍으로 보자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김동엽 소장님께서는
테라젠 이텍스. 네. 자, 테라젠 이텍스. 이게 지금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키워드를 적으셨는데 네.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저는 잘 아, 예. 무슨 내용일까요? 너무 철학적으로 좀 묶어가지고 그런데 지난주 시장에 가장 좀 돋보이는 흐름이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단에서 그 임상실험 성공과 함께 시장에 전해진 소식들과 핵심이 되는 기업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그 기업과 지분 관계를 갖고 있는 패밀리 기업들이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를 들자고 하면 지난주 후반에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된 국내 이상 실험을 성공했던 젠백스 같은 경우는 젠백스도 움직였지만 젠백스 지오라든가 뭐 삼성제약, 하다못해 필링크라고 하는 회사까지도 굉장히 강했고 또 주 후반에는 일진홀딩스가 그 캐나다에 지분 투자했던 그 오리니아라고 하는 회사가 임상 3상 성공했다고 하면서 일진홀딩스가 물론 굉장히 강했지만 방금 말씀 주신 일진 머티리얼스도 움직이고 일진 전기도 움직이고 일진 다이아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류가 패밀리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그 사례들이 그 많다는 데 좀 착안을 해가지고 2주쯤 있다가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의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는 이제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되고 나서 슈팅이 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되는 기업의 어떤 매력도를 감안해 봤을 때 19일 전후해 가지고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같은 패밀리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테라젠 이텍스를 소개해드리게 된 겁니다. 네, 자 오늘 조금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뭐 상당히 견조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오늘 윗꼬리 한 번으로 그동안의 시세가 없었던 시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차트를 볼 때는 지금 뭔가 시장 대비 힘이 좀 있느냐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게 보는데 지금 테라젠 이텍스도 최근에 시장 대비 상당히 힘이 좋았었고요. 오늘 어쨌든 간에 뭐 윗거를 좀 달았기 때문에 또 물량 소화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상투치고 이제 앞으로 추세 꺾인다라고 보는 실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구체적으로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종목들은 단기 유망주입니다. 한두 달 안에 한 20%는 뜰만한 그런 모멘텀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구태 어떤 내용들이 이들 주가를 좀 끌어올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옥 소장님, 네. 탑 엔지니어링 지금 아무튼 차트 보니까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데 네. 자, 주가 띄울 만한 요소 어떤 걸 굉장히 뭐 보고 계시죠? 최근에 이제 지금 파워로스 인수와 해가지고 일단 지금 이제 실적들이 연결 제표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지난번에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따로 떼놓고 보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일단 이제 OLED 쪽이 이제 최근에 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침체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내년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일단 가격 수준별로 이렇게 좀 차별화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폴더폰을 갖다가 가장 가격을 높게 이제 200만 원짜리로 일단 놓게 되고 특히 이제 아마 지금 애플 쪽에서 일단 폴더폰을 드러내면은 또 가격을 가장 높게 아마 단가를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 폰이 가장 싸지 않을까 화이보다 싸니까. 그렇게 이제 단가를 갖두고 그다음에 이제 5G 폰이 이제 그다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국가들 이제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 거기에 맞는 이제 또 일단 사양의 일단 이제 저렴한 가격대에 일단 이제 제품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면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그만큼 지금 이제 이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 쪽이 이제 그만큼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뭐 덤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카메라 부분. 스마트폰 하면 이제 카메라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최근에 IT 관련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갖다 이제 착안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내년에 스마트폰 시장은 그만큼 또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러한 시기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LCD 쪽에서 일단 지금 현재 OLED 쪽으로 일단 옮겨가는 이런 이제 과정 같다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글로벌 메이커들이 지금 이제 OLED 쪽으로 일단 이제 채택이 증가하다 보니까 2022년이 되면은 지금 시장이 41조 시장으로 일단 확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45% 성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OLED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게 이제 디스펜서 부분하고 그 커팅 스텝 부분에서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탑 엔지니어링은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우리가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입장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탑 엔지니어링. 자, 최근 11월 하순부터 12월 넘어올 때 코스닥이 급락을 했는데요. 앞서 차트 보셨던 것처럼 최근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힘이 좋았고요. 금요일 날 양봉 하나 밀어놓고 오늘 살짝 또 쉬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하신 동안에 탑 엔지니어링 그 실적을 쭉 봤더니만 이게 IT 기업들 원래 중간중간 적자도 내는데 이 회사는 보니까 가격에 적자 난 경험이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이네요. 순이익 기준으로 한 320억 정도 나올 것 같다는 분위기인데, 더 중요한 거는 내년 추정치가 400억, 후년이 한 500억 정도. 지금 현재 추정 실적 기준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1,500억이면 네, 이거 지금 뭔가 좀 밀고 올라갈 만한 추세 전환의 어떤 모양새를 좀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꼼꼼하게 한번 체킹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동근 대표님의 일침 머티리얼즈. 자, 이거는 뭐 워낙 다들 알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과연 연초에 이렇게 한번 뜰만한 이벤트 플레이가 가능할까가 중요한 것 같은데, 좀 가능한다라고 오늘 준비하신 거겠죠? 우리 홀짝 박사님께서 좀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아니, 워낙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라서 엎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추세적으로 올라가긴 가는데, 이게 20%팍 뜨기에는 참 엉덩이가 무겁더라고요. 가다 보면 또 다리 툭 떨어지고 가다 갈때 이게-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못 간 이유는 2017년, 17년도에 그냥 워낙 많이 올랐고 중간에 이제 올라갈 만하니까 또 ESS 쪽에 또 화재 발생하면서 분위기 네. 딱 또 다운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묶어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실적이 뭐 고만고만하게 계속 한 해에 한 450억대 정도씩 해서 계속해 놓고 올해는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봅니다. 한 626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 실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가는 좀 눌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중국 쪽에서 201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규제를 하고 있고 보조금 지급을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그 LG화학이나 삼성 SDI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동박을 LG화학, 삼성 SDI 그다음에 중국 BID 이쪽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이 중국 쪽을 치고 들어가려고 해도 걔네들은 배터리 모범 규준을 만들어 가지고 전혀 참가를 그 국내 보조금 지급을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왔었거든요. 이제 늦지만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제를 했다라는 거는 저는 또 움직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또는 IT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업체가 뭐냐면 PCB 쪽입니다. PCB하고 동박 적층 필름 그러니까 전부 다 IT 쪽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뭐 IT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동사 같은 경우 소재업체 쪽에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동사의 시총이 한 1.7조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좀 높은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도 뭐 한 1.7조 이상 나왔을 때도 영업이익 요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내년도에는 2차전지 성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IT 성장성, 그다음에 중국 배터리 시장의 보조금 지급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충분히 한번 좀 다시 이제 뜰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제가 이게 중장기적으로 뭐 50% 간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요. 한 20% 정도는 지금 수준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진 머티리얼즈 뭐 차트를 쭉 보시면 뭐 지난 한 해 박스권 나왔는데 항상 지금 가격권 정도 부근에서 빠지면 뭐 지나보면 또 올라와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이게 지금 참조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게 원래 일렉 포일, 그러니까 우리가 구리를 전기 분해해서 얇은 박을 만든 걸 일렉 포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사실 이런 용어는 없고 이 회사에서 만든 용어인데요. 일렉 포일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회사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 전기차 배터리 쪽에 많은 일렉 포일을 필요로 할 것 같다 해서 먼저 뛰어들어서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일렉 포일 쪽은 전 세계 글로벌 넘버 원 기업입니다. 가장 기술력도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가장 많이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열리면서 일진 머티리얼즈에 관련된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공장 증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는 뭐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2021년도에 영업이익 한 1,300억, 당기 순이익은 한 1,000억대 정도는 달성할 거다라는 게 업계 시각이고요. 그 이후로도 또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워낙 강한 기업이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한 25배, 한 2조 5천억 정도를 지금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자가 1조 7천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해를 쭉 보면 한 2조 원에다 줄을 쫙 끊으면 2조에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 또 바짝 올라가서 또 2조 넘어섰다가 또 한 2조 한 2천억 가면은 또 좀 내려오고 계속 지금 올 한 해 내내 2조 원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나오기 때문에 대충 1조 7천억대 부근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해놓으면 또 연초에 또 2조 원 넘어가면서 한 20%, 뭐 15%, 20% 정도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잘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라젠 이텍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역시 뭐 연초 수익률은 바이오가 아닐까. 네. 최근에 뭐 지노믹트리도 아주 적절한 시기에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 뭐 예. 테라젠 이텍스도 지금 차트를 보니까 네. 뭐 그냥 여기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네. 내용이 있을까요? 연초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고 올 연말 전에 승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이고요. 연내 일단 승부 가능할 것 같다. 네, 뭐 한 달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까 뭐 젠백스 얘기도 해드리고 일진홀딩스 말씀도 드렸는데 19일 날 상장이 확정돼 있는 매드팩토라고 하는 그 이제 예비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테라젠 이텍스에서 6년 전에 이제 분사가 돼가지고 나온 그 기업인데 면역 항암제 쪽에 신약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고요. 유수의 글로벌 업체들의 그 제품들하고 같이 병행 치료를 해본 결과 임상 초기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벡터서티비라고 하는 그런 신약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기관 대상으로 해서 일단 수요 예측을 해봤더니 희망 밴드 34,000원에서 43,000원 정도 희망 밴드가 있었습니다만 공모가가 4만 원으로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그 다운이 되는 상태에서 공모가가 좀 저렴하게 매겨지는 것 대비해서 기간 경쟁률이 86대 1이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공모가로 시작을 된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내외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그 벡터서티비라고 하는 그 신약에 대한 가치를 물론 뭐 전문가분들이 좀 분석을 해놓은 것이겠습니다만 한 8천억 정도 내외까지 지금 보시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 영향을 좀 받겠습니다만 4만 원 공모가 이후에 출발 가격이 상당히 좀 높게 출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테라젠 이텍스는 공식적으로 회사 지분은 18% 정도 갖고 있습니다만 개인 대주주 지분까지 합치면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합치면 40%가 넘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뭐 그림대로 한 6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40% 대입을 해보면 지금 현재 테라젠 이텍스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의 뭐 자회사의 어떤 볼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회사 최근에 이제 상장 앞두고서 IR을 해본 결과 물론 뭐 자신감의 표현이겠습니다만 내후년부터는 매출이 최소한 한 1,5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회사에서 좀 예단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좀 발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멀지 않은 미래에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19일 날 그 매드팩토 상장과 동시에 가격적인 슈팅이 패밀리 회사로 돼 있는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도 관련해 갖고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8월 이후로 주가 흐름이 시장과는 전혀 뭐 따로 노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최근에도 뭐 시장 흔들림에도 꿋꿋하게 힘을 지켜줬었는데, 자, 결국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네요. 자, 항상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시장 대비 힘이 좋을 때는요, 좋을 만한 내용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좋은 기업의 내용을 갖고 그 종목에 또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또 좋은 차트 모양 띄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를 또 고민해보는 것도 종목을 찾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일단 테라젠 이텍스는 우리가 뭐 해마다 연초가 되면 바이오 기업들이 한번 반짝 뜹니다만은 우선 분위기가 일단은 이번 12월 달에 또 관계사 상장 관련된 이벤트 때문에
먼저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래 좀 터지면서 윗골을 달았기 때문에 요 물량 좀 소화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빨리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단기 유망주 이 종목군들 정리해 보니까 어쨌든 뭐 지금 가격권에서 엎어질 종목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조금 종목의 성격을 놓고 보면 조금 발빠를 수 있는 거는 테라젠, 이텍스일 것 같기도 하다. 뭐 물론 오늘 일단 매물이 좀 쌓였으니까 뭐 약간 눌렀다가 한번 셀 때는 또 빨리 반응할 것 같은 게 테라젠, 이텍스 같고 좀 견조하게 한번 치고 붙일 거는 탑엔지니어링 같은 기분이 좀 들고 일진모터를 제가 워낙 엉덩이 무거운 대웅주니까 제 갈 길을 알아서 말씀하셨던 한 15%, 20% 정도 구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